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CCTV에 문건 들고 계신 모습 포착됐거든요. 좀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구치소 현황 문건 보고받으셨다는 게 나왔는데 그 삭제도 하셨다고. 내란국조 구치소 현황 문건 납득하기 어렵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내란 특검의 입장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인데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내란 특검의 체포 시도에 세수도 못하고 잦은 출석했다고 밝혔죠. 그렇게 오전 10시 14분쯤 조사가 시작됐지만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지금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른바 구치소 버티기로 일관을 해왔는데 오늘 아침 재구속, 7월 10일에 재구속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변은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영 의원님, 출석은 했는데 답변은 거부 중입니다. 속내가 뭘까요? 글쎄요. 뭔가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해서 대응을 하는 전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출석도 조금 의외였고 역시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난 그 출석에 대한 체포 거부로 인해서 소고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외환죄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그래도 특검이 여러 가지 수사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특검의 질문을 알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또는 오랫동안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1시간 만에 휴회하고 또 점심 먹자 뭐 이랬다고 하는데 예. 바람 쐬러 나온 거 아니냐? 아니면은 또 구치소의 밥이 좀 지겨웠지 않았냐? 그래서 뭐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았냐? 이런 비판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해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잠시 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조금 전에 기자들 앞에서 각오를 밝혔는데 해당 영상이 들어오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출석하실 거는 예상을 못했죠? 네, 우선 예상은 못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번에 이제 특검에 의해서 강제 구인을 당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러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이른바 끼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교도관들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좀 난처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오게 됐다고 하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외환유치죄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립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외환유치죄는 기본적으로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북한은 외국도 아니고요. 통모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속된 말로 짬짬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검에서도 일반 이적죄의 부분으로 조금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례 내란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 아니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언의 항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헌법상 북한이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 적용이 힘들다라는 법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긴 있습니다. 잠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정부 합동 대응단이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 앞에서 관련된 내용을 밝혔는데요. 김진아 2차관이 외교부 2차관이 단장입니다. 김진아 차관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2차관입니다.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님의 지시로 오늘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로 출범합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은 여기 계신 국가수사 본부장님을 포함하여서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포함이 돼서 구성이 됩니다. 내일부터 현지에서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캠 대응위 등을 방문하게 되고요. 고위급을 접촉함으로써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구체적인 일정과 그리고 결과물은 현지에서 관련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 관련 정부 합동 대응단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브리핑 내용, 인천공항 현지에서 조금 전에 있었던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관련한 내용은요, 저희가 프로그램 후반부에 마수 토론에서 추가적으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윤 전 대통령, 지금 이 시각 내란 특검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질문을 계속 듣고는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학 위원님,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침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교도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출석을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한간에서는 전략을 수정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대응이 전략이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5천만 국민이 얼굴 붉히면서 정말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귀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다시 보여주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많은 조롱을 받았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요. 또 국민 여론도 당연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야 이게 전직 대통령까지 했고 검찰총장도 했고 검사를 뭐 27년을 했었다는 등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법치주의를 완전히 형해화를 시키네. 법원에서 영장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임하지를 않아? 라고 하면 예. 당연히 어느 국민들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공조를 좀 해주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여러 내용 중에 핵심은 작년 이맘때죠.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관련입니다. 김용 의원님. 그런데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김용 의원 전 국방장관이나 뭐 드론 작전 사령관이나 일단 그 밑에 관련자들은 조사를 해놨단 말이죠. 오늘 답변을 못 들어도 특검 입장에서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답변을 듣더라도 예. 저는 혐의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시기를 조금 돌려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 작년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인기가 운영됐었고 더 나아가서 아파치 헬기가 북방 한계선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 즉 북한에 의도적으로 노출됐다는 식으로 지금 그 혐의가 있는데요. 당시 시점을 봤었을 때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굉장한 도발 큰 위험이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GPS를 이용해서 대통령실을 정밀 타격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했었어야 될까라는 점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인기라는 측면에서 어찌 보면 그게 도발처럼 보일 수 있고 위험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이나 당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내란을 위한 아니면 계엄을 위해서 포석을 까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 방안의 한 수단으로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특검인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드론이라든지 저희 아파치 헬기가 북방항에서 가까이 날았던 건 어찌 보면 굉장한 군사 기밀입니다. 지나치게 저희가 너무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단해서 제보를 한다, 뭐 어떤 언론에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현영 의원님. 지금 진술 거부에 대해서 기자들이 특검에 물었어요, 브리핑 때. 이렇게 해도 조사에 실익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특검 측 설명이 조사에 실익이 있다. 특히 재판에 가서 양형에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재판에서는 어떻게 이게 영향을 줄까요? 그럼요. 이 수사 기간 동안에 그 대하는 태도가 결국에는 피해자의 양형에는 큰
참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범죄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지의 태도에 따라서 워낙에 이 외환죄라는 거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양형이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증에 관련된 조사에서의 진술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피의자의 태도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중하게, 진솔하게 그리고 반성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중대성에 대한 양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꼭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수사의 한 절차적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의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매우 중요한 참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특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라는 분, 이른바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 이건 사실상 묵비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인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문과 같다는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상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고 방어권 어떤 보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보지만 또 역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이러한 것들이 법원에서 역반응이 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는 성실히 임해야죠. 모든 국민들은 다 똑같습니다. 정말 출석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거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 예비나 음모 그리고 방조인 경우에도 모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뭐 합창 의장이나 아니면 드론 사령관과 어떠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있어서 지금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양측 패널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처럼 오늘 출석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도 아침부터 장외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했고요. 내란 특검 측은 변호인이 아니라 변호인 선임서를 아예 제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환 혐의는 앞서 두 차례 6월과 7월 조사에서 충분히 조사받았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고요. 특검은 당시에는 수사 초기였다. 그간의 수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박성재 전 장관이 어제 영장 기각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오늘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한 거다. 네. 이런 식의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어떤 유효 기간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에 안 하다가 왜 오늘 했을까? 왜냐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는 이슈로 덮어야 된다는 거고 사실 내란 특검에 있어서 동력이 굉장히 상실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이 좀 타격이 되는 건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함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또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언론이 또 주목을 할 거고 그렇다면 박성재 전 장관의 어떤 영장 기각이라는 이 뉴스가 좀 묻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어떤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른바 절대 존엄 현지에 대한 어떤 이슈를 좀 가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뭐 수단 아닌가 그런 의혹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 반론하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 기각된 것에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른 이슈를 생기게 해가지고 금방 잊혀지게 할 거다 그런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오히려 박성재 전 장관이 도대체 어떤 전관을 썼지? 이거 사법개혁을 더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재판도 이게 영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직위원 재판부에서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도 안 해요. 지금 13번째 재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검찰들이 지금 이 수사 기소 분리에 관한 검찰 개혁법과 관련돼서 반항을 하기 위해서 뭐 상복을 입고 나왔는데 지금 이 특검이 제대로 된 어떤 이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지금 어거지로 지금 서 있는 거다. 이런 식의 그 재판에서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주장들을 막 하거든요. 저는 재판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유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추가로 예. 1일부터 17일까지의 체포영장에 대한 기간인데 사실 연휴 3일부터 10일까지 긴 걸 빼고 나면요. 월수금, 사실 월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배려해갖고 나온 날짜가 12일밖에 없는 겁니다. 예. 15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괜히 또 박성재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연결하는 건 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현지 비서실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부분과 지금 특검 조사와 연결해서 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인 공방이자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에 부풀려진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예, 연결하는 건 10초만 전혀 맞지 말씀드리자면,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은 또 명절 앞두고 수갑 채워가지고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배려했는지 고려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위원장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 일정을 고려해서 수요일로 했다니까요. 예. 추석 연휴가 길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추석 연휴를 끼고 체포영장 기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걸 해석하는 것은 양측이 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석의 중요한 핵심 쟁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그 취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 그러니까 존재 여부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박성재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뭔가 지시를 하고 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뭐 전화 통화 내역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 이걸 재판부에 소명한 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사실 구속영장 취소가 된 거는 기각이 된 거는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이 정도가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국무위원들 다 이제 뭐 내란에서의 다 뭐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줄줄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법무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구속영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잘 만든 거 아닌가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검에서 CCTV를 공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그날 비상계엄 날에 국무회의가 있을 때 한덕수 총리보다도 더 먼저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이 이 비상계엄을 얼마나 위법한지에 대해서 위헌적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적인 책무나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의 행동이나 아니면 지시가 왜 이것이 그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그날의 국무위원들의 그런 위법적인 그날의 자리에서의 CCTV가 공개된 만큼 이 사안은 지금 기각됐지만 특검이 더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이런 물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 다음 날에 안과회동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핸드폰 결국에는 바꾸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존 핸드폰에 대한 기록을 보존했다. 이런 것으로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빠져나간 거긴 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그런 책임의 중대성과 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시 법리를 판단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사실 며칠 전에 공개됐던 그 12.3 그날 밤에 대통령실 국무회의 CCTV 영상에도 박 전 장관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방송을 하러 나갈 때 말리지 않은 장면을 국민들이 다 보긴 했는데 어제 기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나오려면 이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깊숙하게 개입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엄 당시에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이상으로 무엇인가 역할을 했으면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행위가 부족했다는 게 법률가들의 의견들이 또 많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야 된다? 그 주장은 전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을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말려했었지 않냐? 그런 비난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박성재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이 발동됐을 때 본인이 역할을 했던 거 이상을 안 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특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특검으로부터 수사받은 지 16일 만에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특검 역시도 박성재 전 장관을 구속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증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모든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불구속 수사됐다고 해서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일이 되게 굉장히 크게 비춰지고 크게 나오는 것을 민주당이 지금 지나치게 이 수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정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불구속 수사 됐다고 해서 박성재 전 장관 혐의가 벗겨진 게 아니거든요. 판결은 재판 가서 따져야 되는 건데 지금 마치 불구속 됐다고 해서 마치 뭐 무죄가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쟁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영장 청구가 이제 유무죄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뭐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속보 자막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16일이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여행 금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4단계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캄포주 복호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가 여행 금지 4단계 지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시아누쿠빌주는 출국 권고 4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3단계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여행 경보가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캄보주 복호산 지역, 바베시, 포이페시는요 아예 4단계 가장 높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내일부터 조정이 됩니다. 수도인 푸놈펜시는 특별 여행주의보로 여행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단계로 내일부터 바로 이 여행주의보가 적용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속보 전해드릴 게 오늘은 많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패널 여러분께서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학 의원님, 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을 두고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직권 남용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보강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느냐 인식하지 못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미 특검에서는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임명권자가 헌법을 어기고 지금 내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치적 상대방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 특히나 만국의 역적, 척결하겠다 이러한 아주 서슴퍼런 그런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지시를 내리고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속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속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재판이나 수사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를 잘하고 있었던 이 나라가 독재 국가로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뻔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죠? 수많은 법비들의 어떤 시도,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뒤집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이 조금 더 논리 보강을 통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는 반드시 구속 수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영장 기각 소식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입니까?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집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혜영 의원님, 정청래 대표가 비교적 좀 높은 수준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사항은 내란 척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도 구속 안 됐죠. 그리고 박성재 지금 법무부 장관도 구속 안 되면서 이런 경우에 특검에서의 수사에 뭔가 차질이 있으면 결국에는 내란이 가담한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강력하게 앞으로도 제대로 된 수사, 제대로 된 처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이 민주당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검사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되는 게 뭐 자판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유죄를 원하면 유죄가 나오고 무죄가 나오면 무죄를 원하면 무죄가 나오고 영장이 필요하면 영장이 그냥 나오면 그렇게 돼야지만 정의가 바로 서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실마저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법원의 내란 옹호냐 그리고 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법부의 상권 분립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사실마저도 부정하는 제가 볼 때 헌정질서의 유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전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정말 그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후퇴시킨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 이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올바른 그런 새로운 그런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란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정치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의 지금은 매우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 재청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언제 또 어떤 걸 보강해서 재청구를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시각까지 7시간 정도 넘게 물론 휴식 시간 포함해서요.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